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빠지고 있죠. 지금 0.8%, 0.3%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만치 않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거의 백중세거든요. 바라보게 되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즉 기술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각계 전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단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업종별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감기약, 항생제, 거기에 더해서 mRNA 관련주, 이제는 뭐 신약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계속 모멘텀이 확장이 되죠. 향후 어디로 갈까요? 또 1분기 되면 헬스케어 쪽, 실적이 나오는 쪽, 이런 쪽도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중국, 차이나 모멘텀 있는 엔터, 미디어 콘텐츠, 오늘은 웹툰 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흐름이. 최근에 오랜만에 추세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단기간에 미스터플루는 2배 올라왔습니다. 2배 올라왔죠. 2배 넘게 올라왔네요. 3,600원대, 처음 체크했었던 4,000원대 대비 2배. 조정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 같이 담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있지만 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추세가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5일에서 10일인데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이격 다시 다 좁혔죠. 그죠? 추세선 상방으로 조정해주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은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 나 혼자만 레벨업 효과. 제약주, 뭐죠? 중국과 유럽, 항생제, 품귀 현상. 코로나 mRNA, 모더나가 mRNA. 이런 메신저 리보액산이 암에도 효용이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백신 관련주였지만 암과 병역 투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이런 개별적인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실적이죠. 근데 최근 실적이 좋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 모멘텀과 테마가 살아있는 쪽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목장. 리튬, 웹툰, 웹소설, 아바타2, 중국, 감기약, 항생제, mRNA 등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 테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최소 1, 2주에서 한 달 이상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거래대금 상단도 보면 각계전투예요. 그러한 가운데 셀루메드, 세종메디칼, 화일약품, KPX 생명과학, 이런 바이오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와 위메이드 위시한 게임, 삼성 SDI를 위시한 2차 전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올라왔지만 이쪽 기술주가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최근에는 차이나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웹툰, 웹소설, 개별적인 이슈, 이러한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 있게 올라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지는 쪽을 보면요, 레몽레인 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아바타2는 사실 기대치에는 전 조금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는 좀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한국 살펴보면 한국에서 좀 날씨가 추웠다 감안하더라도 범죄도시 오프닝 스코어가 47만 명, 아바타2는 36만 명.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러닝타임이 3시간 이상이고 특성화관 이런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매출로 보게 되면 범죄도시가 47억인데 아바타 42억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약했다 하는 부분이죠. 중국도 터지는 걸 봐야겠지만 관련된 모멘텀이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오늘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미국은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특히 점도표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인플레 하향 조정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50bp 그리고 내년 이런 중간값 5.1% 정도로 5%대로 올라갔다. 금리 인하 없음 내년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기에는 최근에 포인트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경기 침체.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치 내년이 1.2에서 0.5%로 하향됐고 점도표 딱 뚜껑 열어봤더니 연준위원 투표권 가지고 있는 12명 중에서 7명이 5. 중간값이 5.1이죠. 여기서 추가 상방 자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애플, 테슬라 대표적인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 모더나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항생제, 감기약 이런 테마라도 이제는 포트에 담는 것들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쪽에서 5장 승부주로 마찬가지로 한번 전략적으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뿌려놓고 있어요. 기존에 압축적으로 가져갔다면 좀 뿌려놓는 가운데 올라오면 때리고 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죠. 시장. 참 두더지 잡기처럼 쫙 깔아놓고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변동성이 크고 워낙 또 치고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추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추세 구간과 비추세 구간. 추세 구간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조정 나올 때 사서 흐름만 계속 따라가면 되죠. 추세 꺾이기 전까지. 하락할 때는 반등 나올 때 조금 매매하고 하락할 때 보유 비중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이런 베어마켓 랠리 매매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이런 추세 구간이라고 하고요. 비추세 구간은 엇박 매매입니다. 횡보하는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서 희망에 파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가고 있고 기본적인 전략을 가져가고요. 거기에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큐브 엔터나 최근에 뿌려놓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한 차례 더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시간을 녹이면서. 11월부터는 완전 종목장이고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추정으로 해가지고 흐름 계속 따라간다면 좋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웹툰이라든지 이쪽을 제외하고는 별로 계속 추세적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차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섞어주고 최근에 테마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일부 이런 쪽 섞어주면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놓고 올라오면 또 때려야죠. 두더지 잡기처럼.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비추세 매매 상당히 어려운 매매예요. 뭐가 올라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때릴 준비 올라오면 두더지 올라오면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동제약 등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독감, 호흡기 질환, 트리플 데믹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인옥첨 반등이 나왔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종목들 바로 또 피드백 드려야죠.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제 반등 나왔다. 지금 이녹첩은 꺾였어요. 최근에 흐름이. 그죠?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박스권으로 보고 저라면 한 31,000원 정도 전후 가게 되면 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 구성에서 이놀레드 사업부, OLED 쪽 이쪽이 그동안의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재고 많이 쌓여있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도 최근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TV가 잘 안 팔려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빠졌던 거죠. 실적도 이제 피크아웃 할 수 있다 우려가.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업황은요. LG 쪽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이런 쪽을 기대를 하게 된다면 이쪽은 덕산 테코피아나 이런 쪽을 더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덕산 이름 들어가 있는 쪽이나 그리고 투자 나오게 되면 원익 IPS 반도체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 삼성 쪽 가장 특화되어 있는 업체죠. 이쪽을 1차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전 좋게 봅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있죠. 내년 1월 9일에 중국이 국경 문호를 개방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QR 찍고 나서 동선 추적했던 것처럼 관련된 추적하는 게 이제 그쳤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소비주는 최악은 지났다는 반응에 시장에서 미리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럼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체크하는 거죠. 트레이드 전략은 17,000원 추세선 전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상승하는 종목 이때처럼 지지가 나오는지를 점검을 할 거고요. 지금 17,400원인데 17,000원 전후 지지 나온지 확인한 이후에 튀는 모습 확인하면 그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정 부분 코 걸어놓고 분할로 17,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오늘 17,350원 초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초병 정도 띄우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제외한 친환경 섹터, 태양광, 풍력, 수소 점검. 제가 2주 전쯤에 이쪽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 안 좋다고요. 태양광 쪽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실적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11월부터 형성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미국에서도 줄어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한 20%대 줄어들었더라고요. 태양광 지금 실적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실적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죠. 경기 둔화 우려에도 중국 뜨겁다 이런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쪽 밸류체인 내에 있는 병목이 좀 나타났고요. 우리 반사에 기대하면서 IRA 법안의 수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는 안 보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여기 보이죠. IRA 법안에도 태양광 확장 속도 둔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 설치 속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소유자들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공급망 문제, 중국산 관세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금지법, 노동방지법이죠. 유럽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태양광
밸류 체인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지금 막히고 있어요.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중국이 한 65%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곳단 가게 되면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 패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 둔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추세에 역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화 솔루션.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풍력. CS 윈드는 좋아요. 계속.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최근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쵸? 이번에 GE와 추가적으로 계약한 부분도 같이 나왔었죠. 899억 윈드타워 계약. 439억 윈드타워 공급 계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지금은 풍력이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수소 쪽은 이쪽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쪽은 테마로 움직이니까 사우디 얘기하면서 청정수소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연속성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쪽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두산 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뭐 이런 연료전지 쪽이나 일진 하이솔루스가 하고 있는 수소 저장 탱크, 상하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하고 있는 이런 소재 쪽, 그러니까 탄소 쪽, 탄소 섬유 뭐 이런 쪽이죠. 왜냐면 기존에 철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게 되면 수소 팽창을 하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투자 모멘텀이 있는데요. 최근에 연속성 있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폭력을 토픽으로 보고 그 안에서는 CS 윈드와 상가 MNT 그중에 CS 윈드 계속 수주 모멘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으로 이쪽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데이터 세방 다우데이터 세방 완전 개별적인 종목으로서 움직이는데 다우데이터는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요. 조정 올라가는 거 단순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매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26,000원대 중반 26,600원 전후 체크할 것 같고요. 워낙 소리 소문 없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좀 개별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어가지고 마이데이터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 자체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능하다. 트레이딩 접근 가능하고요. 세방 마찬가지죠. 비슷한 흐름입니다. 워낙 개별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평상시 많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죠. 세방전지, 납축전지에서 2차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세방, 화물 운송 물류 이런 쪽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창고 관련 비즈니스 영위를 하고 있죠. 워낙 개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이라 사실 주도 섹터, 주도주 추세 매매하는 걸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완전 종목 장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전에 삼천리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 개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추세의 종가 기준 꺾이는지 마찬가지로 26,000원대 초반 26,300원 전후 체크를 하시면서 신규 트레이딩 접근은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원 정밀은 이쪽은요. OLED 쪽에 해상도 높이기 위한 하드 마스크 하는 쪽이죠. 통원 정밀 쪽. 통원 정밀을 하고 있는 쪽이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OLED 증착 마스크.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PPI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XR이나 뭐 MR, VR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상도가 중요하죠.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딱 쓰고 하고 있는 MR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도 마찬가지죠.
다 비슷한 용어예요. VR, AR, XR, MR. 믹스드 리얼리티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냐, 버추얼 리얼리티냐, 믹스드 리얼리티냐. 그 다음에 증강은 뭐 어규멘티드 뭐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용어인데 이쪽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높여야 되고 OLED 쪽 이런 쪽 마스크 자체에 미세한 레이저로 구멍을 엄청나게 미세하게 뚫어가지고 하고 있는 쪽이고 APS 홀딩스나 통원정맥 이런 쪽이 관련해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려면 이런 회사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명명 파인메탈 마스크 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OMM은요. 오픈 메탈 마스크라고 해서 TV 쪽에 들어가게 되는 크게 들어가는 대면적 OLED 쪽에 쓰이는 쪽이고 파인메탈 마스크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기기 쪽이요. 즉 스마트폰이나 XR, MR이나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재 파인메탈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OLED 기판에 유기막 디스플레이 정면에 증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데 파인메탈 마스크는 R, G, B 세 가지 빛을 발광하는 픽셀 증착하는데 얇은 금속판으로 정확하게 증착하는 메탈 마스크고 이 메탈 마스크 미세하게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쪽을 증착을 하는 쪽이죠. 기존에 일본 쪽이 독점하고 있었다면 뭐 DMP 쪽 그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죠. 이쪽을 국산하는 쪽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것 그리고 실제 XR, MR 넘어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애플 쪽이 확실히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열리진 않았고 매출 아직까지는 고만고만한 상황이죠. 3분기 적자 전환했었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수익성 개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원정밀은 OMM은 좀 더 대면적인 사용하기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스터 블루 지금 이 정도에서 마저 정리해도 좋을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최근에 기존 고점까지 다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좀 팔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근데 이번에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좀 옆으로 쉬었거든요. 쉬면서 이격을 좀 많이 좁혔고요. 그리고 추세는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2배 이상 올라온 종목 팔고 싶은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뭐 5일선 10일선 기준으로 뭐 깨지면 조금 분할로 팔아가는 대응 전략으로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 찾으면 돼요. 이 종목을 통해서 내가 팔자를 고치겠다. 여기서 대박을 내가지고 뭔가 여기서 내가 목표했던 원금 회복하겠다 하면 좋지만 급등한 종목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게 하십사. 참고로 지수 저가 3위평 7,900원이기 때문에 5일선은 이거보다 살짝 낮게 유지하고 있고 현재 추세선은 7,000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쵸? 지금 8,250원 7,000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더 올라가 있겠죠. 이거 깨지면 팔자 하는 관점에서 체크하고 팔아가시고 싶으시면 분할로 팔아가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신 종목들 피드백까지 쭉 드려봤거든요. 완전히 종목장 흐름 속에서 오늘 FMC 좀 실망스러운 결과 발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종목장 이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잘 대응하십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